카이저성, 마츠시로성, 사이조산, 타케다 신겐과 우에수기 켄신의 12년간에 걸친 5번의 전투, 카와나가시마 전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성과 산입니다. 원래 이름은 카이저성이었지만 사나다 가문시절부터는 마츠시로성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561년 대격전이었던 네 번째의 카와나가시마 전투, 타케다군이 딱따구리 전법, 키츠츠키 전법이라고 하죠. 이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진이 자신의 부대를 진군시켜 적군을 도발하여 유인을 합니다. 적군이 그쪽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그 배후에서 본대가 단숨에 공격을 가하는 전법이라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 전법은 카이저성과 사이조산에서 행해졌습니다. 카이저성은 타케다 신겐이 카와나가시마의 수비로서 군사인 야마모토 칸스케와 바바 노부하루에게 축성을 하게 했고 그다지 크지 않은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타케다 신겐은 네 번째의 카와나가시마 전투에 대비하여 카이저성을 구축하고 중신이었던 코우사카 소라츠나를 성주 대행으로 맡기며 2,000명의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우에수기 신겐은 13,000의 군사를 이끌고 그의 거성이 있던 카스가성 에치고에서 북부 가도로 남하하여 우선 젠코우지라는 절에 포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자 우에수기군은 일제히 사이가와를 건너 하치만바라에서 남하했습니다. 카이저성의 수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코우사카 토라츠나는 바로 봉화를 피워서 코오후, 지금의 야마나시현이 되겠습니다. 타케다 신겐이 있는 코오후의 쯔쯔지가사키 저택에 있는 타케다 신겐에게 급보를 알렸습니다. 코오후까지 100km의 거리를 불과 2시간 반 만에 봉화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코우사카 토라츠나는 신겐의 본진이 카와나가시마에 도착할 때까지 카이저성을 사수할 각오를 확고히 했지만 우에수기군은 카이저성은 그를 떠보지도 않고 성에서 서쪽으로 2km 떨어진 사이조산에 포진을 했습니다. 사이조산에 포진하며 타케다군을 내려다보는 우에수기군과 카이저성의 전망대에서 사이조산을 바라보는 타케다군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켄신의 부하가 적은 수가 지키는 작은 성을 왜 빨리 공격하여 탈취하지 않는가 라고 진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켄신은 얼마 되지 않은 수를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고 겁쟁이의 전투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카이저성의 위기를 알고 16,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 타케다 신겐은 우에수기군과 치쿠마가와를 끼고 포진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에수기군이 쳐들어오지 않자 타케다군은 치쿠마가와를 건너 카이저성으로 입성했습니다. 타케다군의 행군 중에도 우에수기군은 조용히 관망만 했습니다. 신겐은 병력으로는 압도한다고 생각하여 카와나가시마의 결전장인 하치만바라로 지켜가는 본진과 사이조산에서 우에수기군을 결전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별동대 2개로 나누었습니다. 딱따구리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타케다 별동대의 행동이고,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 나무 안의 벌레를 놀라게 하여 구멍에서 나오게 하며 잡아먹는 습성에서 붙여진 전법입니다. 우에수기군을 자극하기 위해 별동대를 만들었고, 뒤에서 쪼는 것으로 갈팡질팡하는 우에수기군을 본진과 함께 협공하여 단숨에 헛들이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이 전법을 만든 것은 신겐의 군사로 유명한 야마모토 칸스케라고 하지만 확실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이저성에서 이 전법에 따라 별동대가 출발하여 사이조산에 도착했으나 우에수기 군대는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카이저성에서 피어난 봉화와 병사들을 먹이기 위한 치사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타케다군의 움직임을 간파한 우에수기 켄신은 이미 어두운 밤과 안개로 둘러싸인 진영을 조용히 하치만바라로 이동한 뒤였던 것입니다. 당황한 타케다의 별동대는 바로 우에수기군의 뒤를 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치만바라에 낀 안개가 그치는 순간 타케다 신겐의 눈앞에 출현한 것은 포진을 이미 끝난 임진태세를 갖춘 우에수기 켄신의 군대였습니다. 갑자기 공격해오는 우에수기군을 별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든 견디려고 했던 타케다군의 대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지키는 타케다군을 계속 공격하는 우에수기군. 상당한 난전으로 타케다 신겐의 남동생인 그리고 오르팔격인 타케다 노부시게 등 유명한 많은 무장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겨우 타케다의 유인부대인 별동대가 도착하자 병력의 숫자에 앞선 타케다군이 분전하여 형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전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켄신이 철수하기 전에 신겐이 있는 본진의 말을 타고 뛰어들어 1대1 대결 이키우치를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것은 후세에 만들어진 전설입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는가라고 하면 땅을 차지한 것은 타케다 신겐입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에는 후계자 다툼으로 형제 간의 싸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타케다 신겐의 남동생 타케다 노부시게는 형의 능력을 믿고 인정을 하며 나는 절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다. 무조건 형만 따라간다 라고 하며 타케다 신겐의 오른팔이었던 타케다 노부시게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타케다 신겐의 패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마츠시로성이 되겠습니다. 사나다 가문의 아버지가 사나다 마사유키, 그 다음에 형이 사나다 노부유키, 그 다음에 동생이 사나다 시게노부, 사나다 시게노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나다 유키무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사나다 마사유키하고 동생 사나다 유키무라는 서군 편에 들어갔고 형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 편에 들어갔죠. 전쟁은 동군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은 추방되었어요. 와카야마에 있는 고야산이라고 하는 부도야마라고 하는 산기슭에 있는 조그만 마을로 추방이 되었고 거기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동생은 나중에 그 오사카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형은 이겼기 때문에 형이 이 두 사람은 구명 활동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죽음은 면했지만 추방이 되었다. 동생은 나중에 큰 활약을 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은 이 마츠시로 번의 초대 번주가 되어서 91세까지 현역으로 뛰었고 93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아주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 40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93세까지 살았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죠. 또 여러분들 중에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쿠마 쇼잔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쿠마 쇼잔의 제자가 카츠카이슈의 제자가 사카모토 료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쿠마 쇼잔이라는 사람이 바로 마츠시로번의 번의 사무라이 출신이 되겠습니다. 사쿠마 쇼잔과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나다 가문의 큰형 93세까지 살았던 사나다 노부유키와도 관련이 있는 성이 되겠습니다.